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의 보이스는 영문 그대로 목소리라는 뜻이고, 피싱은 개인정보인 프라이베이트 데이터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하는데요.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최근 더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 5가지와 나에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첫 번째 유형은 차고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님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와, 이게 웬 떡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어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바로 구독자님께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그쪽으로 송금이 잘못됐는데 지금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이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의 어조로 상대방이 요청한다면 구독자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1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서 송금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만약 이 돈을 바로 송금하신다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친 돈을 구독자님께 송금한 것이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송금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차고 송금을 한 경우 상대방은 구독자님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은행이나 차고 송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있고 은행이 개입한 상황에서 구독자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구독자님의 통장에 차고 송금으로 돈이 입금될 경우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전달하시고 돈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고 송금이 된 돈을 사용하신다면 그 또한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 취업 합격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입니다. A씨는 유명 구직 사이트에서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합격 통보를 받아서 매우 기뻐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계약서 제출과 동시에 개인정보와 통장 사본을 요청하는데요. A씨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실체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의심 없이 개인정보와 통장 사본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회사 관련 물품 대금이 본인에게 입금되었으니 빨리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첫 번째 유형을 말씀드렸으니 예상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회사 물품 대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이었던 거예요.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에 소환되고 개인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피해를 겪게 되죠. 만약 이런 일을 실제로 겪는다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당할 수도 있으니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은행에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등의 침착함이 필요할 것 같네요. 특히 큰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는 게 좋겠죠? 다음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유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입니다. 세 번째, 메신저나 SNS를 통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SNS가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로그인을 하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은행 비밀번호 오류 초과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급히 처리해야 하는 돈을 어느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거나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2차, 3차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감금 및 납치 빙자를 통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들이나 딸이 직장으로 잘 출근을 했는데 오후쯤 돼서 자녀와 비슷한 목소리를 한 사람이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엄마에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예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걸 못 갚아서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있어요. 나중에 혼내셔도 좋으니 지금 바로 계좌번호로 송금 좀 해주세요 라고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 엄마가 돈이 있으시다면 놀란 마음에 서둘러서 송금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어떤 분은 아니 이 녀석아 지금 엄마가 그 돈이 어디 있니? 그럼 일단 얼른 끊고 아빠한테 빨리 전화해봐라 하고 바로 끊으시고는 뭔가 이상해서 다시 자녀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 죄송한데 저 지금 미팅 중이라서 조금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라고 하신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마지막 5번째는 대출 자금을 저이율로 대환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자금을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대출 자금까지 늘려주겠다고 현혹을 하는데요. 간혹 돈이 급하신 분들이 이런 꾀임에 순간적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서 한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A군은 ABC 은행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창업자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범들이 2천만 원을 저이율로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면서 A군에게 접근하였고 그 조건은 기존의 1,000만 원을 상환한 후에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거죠. A군이 1,000만 원까지는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럼 ABC은행 계좌번호와 1,000만 원을 보낼 테니 그쪽으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른 계좌로 대출 실행비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A군은 그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서 A군이 받은 1,000만 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된 돈이었고 송금하라고 알려준 ABC은행의 계좌번호도 A군의 상환 계좌가 아니라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돌아가는 계좌였기 때문에 A군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500만 원의 대출이 추가로 생기게 되죠. 여기서 끝났으면 피해가 덜 했겠지만 A군은 보이스피싱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범들이 A군에게 당신이 보낸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자금이 자금 회전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바람에 그걸 풀어야 하는데 그걸 푸는 비용이 2천만 원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풀리면 2천만 원의 대환 대출까지 총 4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합니다. A군은 신뢰가 쌓인 상태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2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대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말 불미스럽게도 이런 보이스피싱의 상황을 접하시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명심해 주세요. 일단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개인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송금하라거나 인출해서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신자 부서,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경우는 99.99%의 확률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느 공공기관도 전화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을 때 못 끊게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라고 말하면서 그냥 뚝 끊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 할 수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말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혹은 겁이 나서 전화를 못 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으신 뒤엔 2차, 3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거나 경찰서, 수사기관 등에 전화해서
고객센터 등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정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셨다면 내 스마트폰이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전화를 할 경우 전혀 다른 곳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5가지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선량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희망나무 TV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